이번 주 결제 내역 15건을 정리하는데 5분 32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매일 쓰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 뒤 처음으로 2년째 가계부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순자산 10억도 달성했어요. 예전에는 며칠만 밀려도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적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또 밀렸네 하면서 가계부를 열어보지 않고 방치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가계부를 꾸준히 못 쓴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제가 일주일치 내역을 5분 안팎으로 정리하는 방법부터 가계부를 꾸준히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가계부를 골라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가계부를 쓴 건 아니에요. 처음엔 굿노트 가계부를 사용했는데요. 직접 손으로 적으니까 소비를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결제 내역을 한 건씩 적고 마지막에 합계까지 계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돈을 관리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드와 계좌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가계부 앱을 사용했어요. 정말 편하죠? 처음에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월말에 총 지출만 한번 보고 이만큼 썼군 하고 끝났어요. 숫자는 계속 쌓이는데 왜 많이 썼는지 돌아보지 않았고 소비 습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계부는 쓰는데 돈도 계속 많이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봤어요.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꼬이거나 수식이 깨질 때마다 제가 직접 고쳐야 했어요. 지출 합계 정도는 만들 수 있었지만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자산이 월별로 얼마나 늘고 있는지, 매달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얼마씩 나뉘어 있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든 시트에서는 이 내용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관리하려고 만든 파일을 계속 수정하는데 시간이 들었고요.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자산의 변화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여러 방식을 써보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사용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제가 오래 쓰지 못한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직접 기록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자동 기록 앱은 편했지만 소비를 돌아보지 않게 됐어요. 직접 만든 시트는 자유로운 대신 파일 관리까지 제 일이 됐고요. 결국 제가 써본 방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 번거롭거나 너무 자동이거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계부의 목적은 결제 내역을 예쁘게 적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확인하고 다음 달 예산을 조정하고 앞으로 얼마를 모을지 정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러려면 내 소비를 한번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여러 표에 옮겨 적고 합계를 다시 내고 저축률까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계부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매일 써야지 다짐하지만 하루 이틀만 밀려도 어디까지 적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카드사와 은행 앱을 하나씩 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해지고요. 겨우 입력을 끝내도 식비가 얼마인지 카드별로 얼마를 썼는지 다시 계산해야 하죠. 반대로 자동 가계부 앱은 기록은 편하지만 월말에 총 지출만 보고 닫는다면 어떤 소비를 줄여야 할지 다음 달에는 얼마를 모을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계부는 쓰고 있지만 돈을 관리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를 돌아보는 과정을 남기면서 불필요한 반복 작업은 줄여주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입력을 완전히 없애주는 가계부가 아니라 소비는 직접 확인하되 그 뒤에 반복 작업은 자동으로 끝나는 가계부였다는 걸요. 그렇다면 가계부를 고를 때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가계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가계부를 보고 다음 달 예산은 어떻게 짤지, 얼마를 저축할지, 자산을 어디에 더 배분할지 판단할 수 있는가? 예산과 저축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기록이 꾸준히 쌓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입력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야 하고요. 한 번 입력한 숫자는 합계와 저축률 같은 결과로 자동 정리돼야 해요. 결국 제가 찾은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쉽게 기록하고 자동으로 정리한 뒤 그 결과를 예산과 저축 목표, 자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 저는 이 기준으로 여러 가계부를 찾아봤고요. 그중 제가 원하던 방식과 가장 가까웠던 제품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사용하는 체험 가계부였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매달 달라지는 자산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직접 만든 시트에서도 월별 지출 합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매달 얼마나 늘고 있는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각각 얼마가 나눠져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보기 어려웠거든요. 채용 가계부에서는 한 번 입력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월별 합계와 결제수단별 사용액, 저축률, 연간 리포트에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자산관리 시트에서는 월별 자산 변화와 항목별 비중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지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결제할 때마다 가계부를 바로 열어 적진 않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7일치 내용만 확인합니다. 결제 내역은 뱅크샐러드에서 확인해요. 연결 가능한 카드와 계좌를 한 곳에 모아둬서 여러 금융앱을 하나씩 열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용 가계부와 뱅크샐러드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뱅크샐러드를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확인한 내용은 가계부에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은 월요일 내역부터 날짜 순으로 시작해요. 가계부에서는 왼쪽 칸부터 오른쪽 칸까지 차례대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결제한 주유비 5만 원을 입력해 볼게요. 날짜를 입력하고 고정지출, 교통비, 주유비를 드롭다운해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과 결제 수단을 입력하면 끝이에요. 외식이나 식재료처럼 자주 사용하는 항목도 드롭다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항목명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슷한 소비를 어떤 날은 외식비, 어떤 날은 배달비처럼 제각각 분류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제 나머지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볼게요. 뱅크샐러드에서 일주일치 내역을 확인하고 가계부에 입력한 뒤 누락된 결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주 결제 내역 15건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32초였어요. 5분 안팎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타자를 특별히 빨리 쳐서가 아닙니다. 언제 가계부를 열지, 어느 기간까지 확인할지, 어떤 순서로 입력할지를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입력한 내역이 월 지출과 식비, 결제수단별 사용액, 저축률에 자동으로 함께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다른 표에 다시 옮겨 적을 필요도 없고요. 월말에 항목별 합계나 저축률을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면 가계부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번 달에 얼마 썼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항목의 지출이 늘었는지 확인해서 다음 달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요. 실제 저축률을 보면서 저축 목표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처음 자산을 합쳤을 때 저희 부부는 목표 저축률을 50%로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조금 더 아껴보자고 한 게 아니라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부부의 목표 저축률을 70%까지 올렸어요. 자산 비중을 확인한 뒤에는 투자 방향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이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 커졌어요. 한쪽에 자산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저축률 70%나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란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계부에 쌓인 숫자가 저축 목표와 자산 배분을 바꾸는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무조건 돈을 덜 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살 때 죄책감을 느끼고 하고 싶은 일을 전부 참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안심하고 돈을 쓰기 위해 가계부를 씁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에 든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여행비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목표했던 여행비를 미리 준비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크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의 진짜 역할입니다. 무조건 덜 쓰게 만드는 기록장이 아니라 중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 방향을 정하는 도구인 거죠. 저는 이 가계부를 남편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계부 파일을 남편의 구글 계정에 공유해두고 각자 자기 계정으로 같은 파일에 들어갑니다. 사용 방법도 단순해요. 각자 자기 뱅크샐러드에서 지난 일주일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사용한 지출과 본인 수입을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배우자의 카드 내역이나 계좌 내역까지 전달받아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각자 자기 내역은 직접 기록하고 두 사람의 수입과 지출이 합쳐진 결과는 같은 대시보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가계부를 한 사람이 전담하면 기록뿐 아니라 돈 관리 자체도 그 사람의 일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각자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결과를 함께 보면 이번 달에는 어떤 지출이 많이 늘었지? 다음 달에는 얼마를 모을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내용을 알고 다른 사람은 결과만 전달받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돈의 흐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의 부담은 나누고 예산과 저축 계획은 함께 세우는 것. 부부가 같은 파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부분이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구글 시트는 무료인데 직접 만들거나 무료 양식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다만 월별 합계와 결제수단별 통계, 저축률, 연간 리포트, 월별 자산 변화와 항목별 비중까지 이 모든 시트를 서로 연결하려면 수식과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오류가 나면 직접 고쳐야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값은 단순히 구글 시트 파일 하나를 받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익과 지출, 저축률, 연간 리포트, 자산 현황까지 이미 연결된 구조를 바로 사용하고 그 구조를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저처럼 직접 만들다가 포기했거나 수식과 오류를 고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돈 관리 자체에 집중하고 싶은 분이라면 완성된 템플릿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어떤 분에게 추천하지 않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본인만의 가계부가 있고 그 가계부로 수입과 지출을 쉽게 관리하면서 저축 목표를 세우고 자산 배분까지 잘 하고 있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는 카드와 계좌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결제 내역을 한 건도 직접 입력하고 싶지 않은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과 지출 항목, 결제 수단도 본인 생활에 맞게 설정해야 하고요. 맞춤형 카테고리 설정, 연도 변경, 전월 예산 복사 같은 일부 기능은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온전히 사용하려면 PC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바일로만 가계부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 설정은 한 번만 해두고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직접 소비를 확인하면서 사용하고 싶은 분, 합계와 저축률, 연간 리포트와 자산 현황이 자동으로 정리되길 원하는 분, 맞벌이 부부가 각자 자기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합쳐진 결과를 한 파일에서 함께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잘 맞습니다. 저도 여러 방식을 사용해봤지만 이 방식으로
저도 처음 2년째 가계부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꽤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매번 포기했던 제가 어떻게 2년째 꾸준히 쓰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방식은 소비 내역은 직접 확인하되 합계와 저축률 같은 반복 계산은 자동으로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꼭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계부의 목적은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곳에는 얼마를 쓰고 앞으로 얼마를 모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꼭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기록 방식부터 찾아서 꾸준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자산이 쌓여가는 과정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가계부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